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미리 세워보는 신의 한 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들어서 AI 전문가 그리고 투자 전문가 한 팀이 돼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데요. 오늘 목요일장 함께 해주실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점점 하방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4일째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 보면 AI 칩 규제 완화 소식 나오면서 반도체도 오랜만에 좋았고요. 네. 정책, 호실적이 좀 이끌었던 시장입니다. 내일장도 오늘처럼 분위기 좋게 이어갈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방송 나오기 전에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를 봤는데 꽤 괜찮게 올라가고 있어서 1% 이상 상승하고 있어서 내일 또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미국 대비 조금 뚜렷하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미국이 한 번 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한다라면 내일은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올랐던 섹터를 보게 되면 뭐 로봇테마라든지 그리고 정책주로 인해서 뭐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 많이 올랐었거든요. 일단 6월 3일 조기 대선까지 정책 관련 수혜주 이쪽 계속해서 이제 내일장에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책 관련 수혜주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은 뭐 시가총액 상관없이 20% 이상 급등 나오는 장세가 영출되었단 말이죠. 다음 주 15일까지 우리 국내 상장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다 발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실적 발표 맞춰가면서 실적 우량주 위주로 아마 내일장에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나 방산주,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상승은 아쉬웠다. 내일장 조금 더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계속해서 조선, 방산, 화장품 랠리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일장에 대한 전망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 AI 전문가와 이제 한 팀을 이루게 됐는데 사실 우리 매니저님은 100% 앞서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한 팀의 이 결성이 아쉬우신지 아니면 같이 가서 좋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저랑 이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AI 전문가랑. 하지만 그래도 한 손보다는 한 손이 더 거들 때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5월달 AI 전문가랑 저랑 한 팀을 맺게 됐는데, AI 전문가가 만약에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가 조금 보충해가지고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결에 어쨌든 이끄는 주인공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AI 전문가 우리 매니저님의 버프를 받을 준비가 됐을까요? AI 전문가의 인사도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0점 주식 백인현 매니저님도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가 간단히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요일별 전문가분들에게 제가 오늘의 신의 한 수 종목들을 뽑아서 제시하면 전문가분들께선 그중에서 진짜 신의 한 수 종목을 찾아서 편입해 한 달 동안 대결을 펼칩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요. 또 제 종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신의 한 수 종목을 찾아오셔도 됩니다. AI를 누가 투자에 잘 활용하는지, AI를 타자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AI와 함께하는 새로운 신의 한 수 지금 시작합니다. 네, AI 전문가가 이야기해준 대로 화요일부터 금요일, 요일별로 수익률 대결 펼쳐집니다. 세 가지 종목이 제시될 텐데 이 안에서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그럼 오늘장 어떤 종목이 소개될까요? 먼저 세 가지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오늘의 신의 한 수 종목은 에코플라스틱, 대봉 LS, 현대건설입니다. 이 세 종목 중에서 100점 주식 백인현 매니저님의 선택을 받는 종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오늘의 신의 한 수 종목은 에코플라스틱. 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세 가지 종목이 나왔는데요. 에코플라스틱, 대봉 LS, 현대건설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이 세 종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 골랐다. 시작 어떨 걸로 보세요? 총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문가들마다 매매 스타일이 있으실 텐데, 저랑은 이제 약간 결이 다른 종목을 좀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뭐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대봉 LS라든지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 각 이제 섹터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섹터마다 우리가 접근해야 될 포인트가 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결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에서도 충분히 투자할 종목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이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또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 에코플라스틱에 대한 뷰부터 함께 나눠보시죠. 이 현대차에 들어가는 범퍼, 자동차 부품주인데 친환경이다 보니까 최근에 탈플라스틱 정책, 그 수혜주로 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정책이 친환경 쪽으로 언급이 되는 만큼 앞으로 한 번 더 주가 오름세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정책 수혜주로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되면서 에코플라스틱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력 고객사가 바로 현대차 그룹향인데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올랐을 때 뭐 SL이라든지 뭐 화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생산 가능한 부품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게다가 친환경 플라스틱 수혜도 있으니까 충분히 에코플라스틱 관심 있게 봐도 된다. 하지만 이제 굳이 친환경 쪽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자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특히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뭐 하나솔루션,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관련 종목들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풍력 관련 종목들도 이제 출발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차라리 풍력이나 태양광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은 더 맞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충분히 매력 있지만 친환경에 집중을 한다면 풍력 그리고 태양광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 종목이 어쨌든 자동차 부품주로 묶이잖아요. 최근에는 그 부품 관세에 대해서 좀 완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에 공장을 둔 기업으로서의 매력은 어떨까요? 일단 뭐 그 미국 공장에서는 이제 현대차 그룹향으로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무게 자체가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향 부품 쪽에서 플라스틱은 이제 자동차 무게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수혜를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실적도 꽤 나오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실적도 꽤 나오는 종목이긴 한데 지난해 실적이 조금 전년 대비 조금 감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보통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렇듯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조금 로우 싱글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 1%에서 3% 정도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직접적인 탄력 모멘텀이 있는 풍력이나 뭐 태양광 쪽으로 좀 가는 게 지금 당장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별점으로 따져보자면 2.5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에코플라스틱에 대한 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대봉 LS입니다. 화장품 원료이자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묶이는데 오늘도 블루엠텍 관련해서 관련주도 크게 오르는데요. 대봉 LS는 조금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매력은 좀 떨어지는 걸까요?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엮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중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페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이라든지 D&D 파마텍 이들 종목이 왜 움직이냐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그리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를 조금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약간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대봉 LS랑 결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대봉 LS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뭐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비만 치료제에서 긍정적이라면 현재 주가, 이 저가 매력을 더욱더 돋보일 수 있는 종목일까요? 오히려? 네, 저가 매력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오늘 장에서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반등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주 대비해서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언급해 주셨습니다. 대봉 LS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마지막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건설입니다. 올해 들어 80%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신고가요. 네, 가진 모멘텀이 너무나도 많은데 건설은 물론 최근에는 원전으로도 엮이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봤을 때는 매니저님의 뷰로 매력도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가격대로 봤을 때는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사업 부분이 이제 주택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국내 주택 경기가 여전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원자력 버프가 부각되면서 올해 연초부터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체코 원전 계약도 지금 연기되는 모양새이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도 고점에서 조금씩 매물이 나오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건설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물량 비중을 낮추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좋은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데 굳이 지금 자리에서는 접근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모멘텀은 너무나도 좋지만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매니저님의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었을까요?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한 종목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긴 한데 네. 대봉 LS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VT라든지 APR이라든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네. 이 대봉 LS라는 종목은 사실 이제 원료 의약품이랑 화장품 원료를 개발해서 이제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원료 의약품이랑 화장품 재료 매출 비중이 거의 5대5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 업황이 워낙 좋죠. 뭐 수출 데이터도 워낙 좋고 국내 화장품 업체들 실적 데이터도 지금 APR도 오늘 굉장히 잘 나왔는데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 실적이 아마 제가 오늘 회사 측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다음 주쯤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주 만약에 실적이 나온다면 매 분기마다 화장품 매출이랑 원료 의약품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출발하는 단계이거든요. 지금 화장품 원료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대봉 LS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매수가 전략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가격적으로 매력 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한데요. 네, 바로 지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금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 바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16,000원까지 일단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까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13,000원 정도 잡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종목 안에서 백인현 매니저의 탑픽 종목 대봉 LS였습니다. 화장품 원료라는 모멘텀에 집중해 주신 모습인데요. 이제 다음 주 실적을 기대해 보면서 시초가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대봉 LS 탑픽 종목으로 꼽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결 중 어느 종목이 수익률 우위를 가져갈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8시를 기점으로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징주 시황센터 함께 나눠보시죠.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 10가지로 엄선해 봤는데요.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페24가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0억 원으로 전년보다 80% 증가한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눈높이보다는 다소 낮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국거래소와 주가 차이가 크게 납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6%대 상승을 보였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7%대 급락으로 마무리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고영입니다. 오후 들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두 자릿수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네, 수술용 로봇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뇌수술용 로봇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올해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5월부터 미국 현지 병원으로 수출할 예정을 밝혀했습니다. 수의 기대감 커지면서 매수세에 몰려들었고요. 22% 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린케미칼도 강세 시연하면서 마무리했고 칠라젠도 애프터마켓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혈액학회에 처음으로 참석한다는 소식에 투심이 몰려들었고요. 7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삼연도 빨간불 마무리가 확인되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어제 급락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장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빨간불로 마무리한 모습이고요. 또 LIG 넥스원은 호실적의 주가도 반응해 줬습니다. 장중에 41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방산이 주목받고 있고 또한 LIG 넥스원은 1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상승폭 조금을 줄여가면서 결국에 10% 오름세로 마무리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APR도 보겠습니다. 마감까지 상한가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뷰티 관련주를 상승 견인해 줬는데요.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성적표를 내놨죠. 1분기 매출이 2,6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9% 늘어났고 매출도 97%나 증가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메디큐브가 서구권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렇게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만큼 주가도 반응해 줬습니다. 마감까지 상한가 유지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시장이 올해부터 성장세로 돌아갈 거라는 관측이 절개되면서 하나솔루션 수혜 기대감 받아갔습니다. 오르면서 6%대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고요. 또 이어서 실리콘2까지 급등으로 마무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애프터마켓에서 다양한 특징주 살펴봤는데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도 참 많았습니다. 저희도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카페24 함께 살펴보시죠. 정규장 분명 6% 상승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오히려 7%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신고가 부근이라 세론이 나온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올 거면 진짜 아예 잘 나와버리면 시가총액이 크더라도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카페24의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투자자들 눈높이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정규장에서 올랐다가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뭐 다른 해석은 할 수가 없죠. 이제 일단 투자자들의 눈높이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카페24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첫날 주가 급락에는 잡기가 조금 어렵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 매수 기회가 분명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24처럼 이제 유튜브 쇼핑몰 이슈 때문에 카페24가 급등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인해서 검색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음식 레시피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네이버나 뭐 다음에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유튜브에서 쇼츠로도 검색을 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 뭐 다양한 검색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최근에 유튜브에서 먹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먹방도 많이 보고 술 먹방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바로 이제 그쪽에서 먹고 있는 안주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쇼핑몰의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페24의 실적 성장률이 이커머스의 성장률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24는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카페24가 한번 5만 원까지 터치를 한다라면 5만 원에서 한 4만 5천 원 밴드까지 만약에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때가 바로 골든타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관도 계속 담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잠시 조정이 더 나온다면 4만 5천 원, 5만 원 부근에서는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결제 섹터 전반적으로도 좀 궁금한데요. 최근의 흐름 보면 한국정보인증이나 KG 이니시스 등 바닥 다지고 오르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섹터의 매력도는 어떨까요? 뭐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온라인 전자결제 금액 같은 경우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이제 KG 이니시스라든지 과거 이제 NHL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도 실적 대비 이제 종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실 굳이 투자를 하실 거라면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이커머스 시장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커머스 성장률을
훨씬 상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카페24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투자해서 탑픽 종목을 꼽는다면 그들 종목도 좋긴 하겠지만 카페24가 더 좋습니다. 네, 전자결제 이 섹터보다는 이커머스에 집중하자 탑픽 종목으로도 이 카페24 계속 집중해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렇게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 APR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의 분기별로는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 풀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급등세가 나온 걸까요? 아니요, 저는 충분히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APR 같은 경우에는 저희 VIP 회원들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APR 같은 경우에는 오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원래는 APR이 많은 분들이 홈뷰티 디바이스, 즉 피부 미용 기기 쪽으로만 보고 계셨는데 실제 APR의 사업 구성, 매출 구성이 화장품 50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50 이렇게 이제 반반씩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을 뜯어보면 뷰티 디바이스도 좋았지만 화장품 쪽에서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투자 포인트, 지금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비중도 많지만 유럽 쪽으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4월 달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유럽 쪽 수출 데이터가 가장 지역별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도 있겠지만 뭐 다양한 국가들이 있겠지만 유럽 쪽 수출 데이터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늘었거든요. 근데 유럽 쪽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업체들은 뭐 잘 알고 계시는 실리콘2가 있고요. 그리고 APR이 있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 있는데 APR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 수출 비중도 높고 그리고 미국 쪽도 높기 때문에 수출 비중을 감안하면 뭐 유럽 쪽 비중이 큰 만큼 이만큼 실적이 잘 나올 줄 알았고요. 근데 1분기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업사이드는 열려있지만 단기간에 올랐던 만큼 뭐 물량 정도는 한 절반 정도로 줄이시면서 조금 끝까지 홀딩하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황 굉장히 좋습니다. 네, 현재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서도 이 정도로 오를 건가라고 이야기를 주시는데 기대치에 부응한 만큼 오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화장품 섹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4월에 또 인그루드랩을 담았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또 급등을 했는데 화장품 전반적으로 뷰 너무나도 좋게 보고 계시죠? 네, 지금 또 화장품 섹터 뷰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잉글루드랩이 제가 지난달에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리뷰도 해드리고 다른 방송 이제 용호상방이라는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앞으로도 더 갈 거라고 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잉글루드랩이 한 8% 정도 올랐는데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같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잉글루드랩은 미국 뉴저지의 토토화 공장이라고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0%입니다.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 볼 때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잉글루드랩이 바로 그런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위주로 종목을 발굴하신다면 잉글루드랩, 제2의 잉글루드랩도 발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는 물론 잉그루드랩까지 좋게 이야기를 주십니다. 그럼 간단하게 APR vs 잉그루드랩 하면 어느 종목을 선택하실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APR이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APR과 파마 리서치 간의 사업 영역은 다르긴 하지만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실적과 시가총액을 비교할 때 APR의 상승 룸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APR이 지금은 아예 상승 탄력을 탔기 때문에 그냥 신규 접근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물량 줄이고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유자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종목 중에서는 APR이 좋다라고 또 이야기를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는 고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수술용 의료 로봇 5월부터 미국 이 현지 병원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 모멘텀 받아간다면 하반기부터는 실적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그런 투자자들의 인식이 오늘 주가로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로보티지라는 종목도 많이 언급드리면서 정책 수혜주가 될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도 여러분들 딱 보시면 수술용 로봇이랑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로봇 위주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고용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제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오늘은 임플란트 정책 모멘텀도 나왔고요. 근데 고용같이 로봇 관련 정책 모멘텀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과거 이제 지난 대선을 봤을 때 대선 후보들 간의 로봇 관련해서도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단 말이죠. 특히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재명 대선 후보도 과거 이제 로봇 관련해서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고용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정책 수혜주로 추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 충분히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액추에이터 만들고 있는 로보티지라든지 그리고 감속기 만드는 뭐 SBB테크나 SPG 같은 종목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하이젠 R&M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부각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 위주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용은 물론이고요.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정책 관련된 기대감도 함께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다양한 애프터마켓에서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어요. 더 많은 인사이트 어디로 가면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침 무료 방송은 진행하지 않고요. 아침 무료 방송은 저희 회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할 거고 오후 3시 40분에 매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전력기기 관련해서 엄청나게 강조해 드렸는데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오후 3시 40분 무료 방송 보시면 전력기기 외에도 다양한 유망주들 제가 소개해 드렸으니까 오늘 오후 3시 40분 백인연 매니저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 시청하시고 내일 또 오후 3시 40분 장마감 이후에 다음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40분 백인연 매니저 또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장 3시 40분 무료 방송 찾아주시면 많은 이야기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필승 전략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